나오는 게 기체가 압력을 우리가 배우게끔 하기 위해서 압력의 정의를 먼저 배울 거야. 기체가 압력을 배우기 위해 압력의 정의를 먼저 배울 거거든. 우리 혹시 똑같은 힘을 제공을 해줘도 더 누군가가 아프게 더 조금 더 힘이 더 가해지는 것처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똑같은 힘을 무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표면적 이 물체랑 접하는 부분을 뾰족하게 닿는다거나 그죠? 그러면 걔가 이제 뭐 뭔가 물건을 뚫게끔 할 때 이렇게 부들부들하고 넓은 면적으로 이렇게 누는 것보다 그죠? 얘를 깍깍 갈아 삽처럼 아니 뾰족하게 그러면 조그마한 힘만 줘도 얘가 더 잘 뚫리죠. 그제? 그게 압력과 관련된 거야. 압력. 근데 이제 어떤 고체 물질들은 일부러 이렇게 표면적으로 좀 좁게 한다거나 아니면 더 큰 힘을 준다거나 하면 압력이 증가가 되겠지. 근데 기체는 압력이 있어? 그지? 근데 압력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압력을 받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 안에도 존재하는 액체들이 만들어내는 그들이 막 충돌하는 힘이 있거든. 그 충돌하는 힘하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많은 공간에 있던 기체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 기체들의 압력이 같은 세기만큼으로 푸시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 내 몸이 찌그러지지 않아. 아마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성이나 아니 다른 우주 공간에 만약 가면 우리는 몸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들어본 적 있어? 어떻게 될 것 같아? 만약 우리가 우주복을 입지 않고 가면도 치고 또 어떻게 될까? 중력도 없고 공기도 없어. 우주 공간에 기체가 없거든. 진공 상태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막 어디 뭐 스타워즈나 그런 우주와 관련된 SF 영화들 보면 막 충돌했을 때 굉음이 엄청 퍼지는 것처럼 들리지만 걔는 음향적 효과를 넣은 거고 실제는 소리가 나지 않아. 왜? 매질을, 그러니까 소리를 전달해줄 수 있는 매질이 하나도 없거든. 진공의 상태야. 그들이 막 충돌해서 만들어내는 기체들의 압력이 없거든. 근데 우리 몸의 내부에도 액체가 있고 고체가 있고 세포가 있고 그들이 만드는 압력들이 있잖아. 그러면 내부에서 밀어내는 압력이 있는데 외부는 그걸 받아주는 압력이 없어. 그럼 나는 계속 푸시할 거야. 내 몸에서 딱 터질 수도 있어. 이 바깥의 압력을 맞추는 우주복을 입지 않고 그냥 떠돌아간다면 이해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지구라고 하는 공간 안에 대기압 1기압만큼의 기체들이 푸시해주는 힘과 내 안에 존재하는 액체랑 고체들이 얘를 밀어내는 1기압만큼의 압력이 똑같은 평형의 상태이기 때문에 내 몸이 찌그러지지 않고 이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 거야. 됐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압력에 대해서 먼저 좀 배워볼 거야. 압력, 액체나 고체의 압력. 액체나 고체의 압력. 자, 그럼 압력은 뭐냐?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있을 거예요. 무게. 무게는 단위를 뭐로 나타낼까요? 킬로그램. 자, 우리가 고율통합과학을 이제 배우시잖아. 고율통합과학을 지금은 안 배우겠지만 나중에 배우게 되면 아주 많은 단위를 배울 거야. 측정과 측량이라고 하는 걸 배우면서 각각의 약속된 국제 기준의 단위를 배우거든. 근데 우리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우리끼리의 약속으로 간단하게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해. 우리끼리의 약속으로. 그래서 선생님도 뭐 목욕탕 가잖아. 아빠를 따라가지 못하지. 엄마를 따라서 목욕탕 가거나 하면 몇 킬로라고 하는 입이 붙었어요. 근데 실제 그 몇몇 킬로라고 하는 이 킬로그램의 단위는 내가 내 몸에 존재하는 액체나 내 몸에 존재하는 세포들이 만들어낸 총 질량의 합이야. 오케이? 그리고 그 질량의 합,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입자들의 질량의 합이, 오케이? 질량의 합산이야. 막 여러 분자와 여러 원자들이 결합돼서 내 세포와 내 몸뚱이를 이루고 있을 거 아니야. 그 질량의 합이 받는 중력의 크기, 내가 지금 지구상에서 받는 중력의 크기를 킬로그램 힘이라고 하는 단위로 나타내기로 해야 돼. 그게 무게거든. 이 단위의 이름은 킬로그램 힘이라고 해. 걔는 무게의 단위야. 오케이? 또는 뉴턴이라고 들어봤어? 뉴턴, 그지? 뉴턴이라고 읽어진 얘가 무게의 단위야. 얼마나 뉴턴.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60kg이야. 그지? 그 애는
60kg, 내가 60이라고 하는 그 물체의 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그 아이가 받는 내가 지구 중력에서 받는 중력의 크기를 60kg 힘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했어. 얘는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니까 여기 끝까지 다 읽어줘야 돼. 오케이? 근데 우리 사람이 그러잖아. 특히 한국 사람이 줄임말 좋아하잖아. 그지? 줄임말. 그래서 60kg이 kg 힘까지 가야 되는 게 제대로 된 몸무게의 표현인데 왜? 우리는 지금 양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무게를 측정한 거니까. 내 몸무게는. 그지? 근데 귀찮다고 얘가 생각해서 킬로야 이렇게 된 것 뿐이야. 오케이? 그래서 힘, 무게의 단위는 킬로그램 힘이나 뉴턴으로 표현해. 이것도 뉴턴은 이 60만큼의 양을 갖고 있는 물체, 60kg만큼의 양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받는 지구 중력의 크기거든. 그럼 중력 가속도 얼마나 곱해줘야 될까? 나중에 힘과 운동하면서 배워. 혹시 들어봤어? 다른 중력이 있어 없어? 지구보다 중력이 같아? 아니야. 지구보다 중력이 더 가벼워. 지구의 중력이 1 정도면 달은 6분의 1로 가벼워져. 오케이. 상대적으로 중력이 너무 가벼워서 그래서 몸무게가 가벼워지는 효과처럼 나타나. 똑같은 양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서 이해되지? 그런 것처럼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를 1이라고 적고 상대적으로 달하고 비교할 때 근데 걔의 중력 가속도, 지구 중심이 그런 특정 물체를 확 당기는 중력 가속도를 우리는 9.8 m/s 제곱이라고 해. 이 단위는 여러분이 계속 학년이 올라가면서 많이 만날 거야.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힘,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가속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만큼을 갖고 있는 물체가 저 중력 가속도를 받으면 무게입니다. 중력의 힘이에요. 중력이에요. 중력의 단위예요. 그래서 뉴턴으로 나타내주는 것들은 이 질량에다가 60에다가 9.8을 곱해주는 거야. 588뉴턴. 그지? 588뉴턴. 58.8뉴턴. 그죠? 아니? 588이다. 이렇게. 그죠? 오케이? 근데 이제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우리끼리 약속으로 1kg의 물체가 받는 중력 가속도를 10이라고 하자. 가를 10m/s 제곱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를 10을 곱해주고 그럼 600N이 되는 거고 이렇게. 문제마다 주어진 조건이 달라지게끔. 오케이? 그게 됐죠. 똑똑한데요? 그래서 이렇게로 나타내준 얘가 지금 무게고 이 무게가 중력인 거야. 나중에 힘과 운동하면서 또 배워. 그때도 남자 원장님 혹시 설명하시면 잘한 척 하시면 돼. 이때 배웠다고. 그래서 자 무게에다가 그런 무게 예를 들어서 저게 600N짜리의 무게를 갖고 있는 어떤 물체가 있어. 그죠? 근데 저 무게의 효과를 더 세게 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600N의 무게를 갖고 있는 물체의 접촉 면적을 좁게 하면 훨씬 더 센 효과를 갖는 거야. 우리 하이힐 어머님이 하이힐을 신진 않으실 것 같은데 여자들 가끔 이뻐 보이려고 굉장히 뾰족한 구두를 신거든요. 이렇게 무슨 그렇지 뾰족해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 뾰족 구두에 밟히면 겁나 아프겠죠. 나의 무게가 거의 접촉 면적이 되게 좁기 때문에 엄청나게 가중된 형태의 압력을 받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압력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압력의 효과를 크게 하려면 분모와 분자가 있을 때 압력의 크기, 압력은 뭐분의 뭐로 계산한다. 접촉 면적 분의 물체의 무게로 계산합니다. 똑같은 무게일 때 접촉 면적이 어떻게 되면 압력이 클까요? 접촉 면적이 좁으면 압력이 크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은 무게일 때 어때요? 압력이 낮아지려면 접촉 면적이 크면 그죠? 압력이 낮아지겠죠. 오케이. 접촉 면적을 크게 해서 압력을 분산시키는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예시가 뭐 있을까요? 접촉 면적이 아니라 이제 우리 생존과 관련된 혹시 그런 본 적은 없겠지만 겨울에 빙어잡이 같은 거 해본 적 있나? 대관령이나 저기 강원도 가서 그런 거 적었어. 아니면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거 다큐멘터리 자연 다큐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강이 얼었어. 바다는 잘 오지 않잖아. 강이 얼었을 때, 그지? 내가 그 위에서 이제 낚시를 하다가 근데 하필이면 그때가 한겨울이 아니라 아주 쨍쨍 추운 한겨울이 아니라 약간 날씨가 풀려가는 봄이었어.
근데 표면은 얼어 있었기 때문에 그 밑에 얼음이 녹아가고 있는지 몰랐던 거지. 하고 있다. 이제 내가 푹 빠졌어. 그러면 어떻게든 탈출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제 얼음 일부분에 내 몸무게에 의해서 얼음이 푹 깨지면서 차가운 물이 다 있고, 그죠? 어떻게든 그 얼음을 짚고 내가 올라와야 돼. 내가 올라왔어. 서서 걸어가면 될까? 어떻게 가는 게 가장 현명할까? 기거나 굴러. 누운 채로 굴러. 그죠? 표면적이 넓어야 돼. 그죠? 최대한 표면적을 넓게 하면서 내가 서면 안 돼. 왜 나의 무게가 한쪽에 가중돼서 그 녹아가고 있는 얼음이 깨질 수 있잖아, 훨씬 더. 그치? 그래서 그 얼음이 깨지지 않도록 계속 깨진 부분이 넓혀지지 않도록 내가 그 얼음 위에서 기어나가야 될 거야. 기어나가거나 굴러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접촉 면적을 넓게 하여서 압력을 적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압력을 크게 해줄 수 있는 원리는 뭐야? 접촉 면적을 좁게 하면 돼. 송곳처럼. 그지? 칼처럼. 그지? 피겨 스케이팅처럼. 스케이트 날처럼. 그쵸? 우리 혹시 여름을 피서를 하기 위해서 계획이 있어요? 여름을 피하기 위한 계획. 여름방학이잖아. 수영장. 그지? 수영장. 뭐 요즘 그 수업지구 이쪽에는 아이스 스케이팅장은 없더라고. 선생님들은 저기 예전에 남구에 막 영주 그 체육관이 있어가지고 영주동에 거기로도 좀 다녔거든.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된 스케이트 신발을 신고 얘들이 막 다녀요. 피겨 스케이팅 하는 것처럼. 그지? 그러면 이 아이스 스케이팅에 다닐 때의 원리가 얼음판에, 그죠? 근데 이러면 이제 얼음이 내 무게에 의해서 나의 압력으로, 그죠? 푸시받는 거지. 표면이 좁으니까 푸시를 받아. 그러면 이 얼음의 어떤 특이한 특성들 때문에 압력을 주었을 때 얼음이 쉽게 물로 녹거든. 오케이? 약간의 압력을 주면 물로 쉽게 녹아. 녹는 점이 낮아서 녹아. 분자간 인력이 끊어져가지고 녹거든. 그러면 물로 흥건해지니까 나는 나의 운동을 방해하는 마찰력이 낮아질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얘를 운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계속 이런 스케이트 다리를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물범벅이 되어 있으면 너무 미끄러질 거 아니야.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지나잖아. 그러면 기계가 들어와. 그래서 잉 들어와가지고 여기 진짜 다 사람들 나가라고 하고 얼려주는 거야. 다시 한 번 쭉. 이게 1시간마다 반복돼. 이런 식으로 즐기는 스포츠야. 아이스 스케이팅. 이해되지? 다 과학적 원리야. 대박. 그죠? 이런 식의 원리로 우리는 여름을 날씨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연이는 수영장을 택했다. 우리 조카도 수영장 좋았는데 수영장. 아무튼 여름 잘 나시고 그래서 압력의 크기는 이렇게 우리가 결론 지어볼 수 있더라. 그래서 고체나 액체의 압력은 이렇게 접촉 면적분의 무게로 계산해 주더라.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 얘가 일정할 때 접촉 면적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압력이 달라질 거고 접촉 면적이 똑같을 때 무게가 많을수록 압력은 커지겠지. 얘가 일정하면 얘는. 그죠? 너무 쉽다. 그래서 쉬운 거니까 한번 풀어보자. 어디? 1, 2, 3번. 우리가 기체 압력 들어가기 전에 1, 2, 3번 오른쪽 풀어봅시다. 풀었어. 자,
아니 아까 이게 맞나 안 맞나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설명하면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면서 한번 해줘볼게. 어렵지 않지 지금까지? 어려워요? 물어보고 있으면 물어보면서 해도 돼요. 어머님이 살짝 우리 시윤이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이제 어드바이스 정보를 주고 가셨어. 궁금한 게 있으면 못 찾는다. 물어봐도 돼. 오케이? 오케이. 자 1번입니다. 1번. 압력과 기체 압력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거. 힘의 크기가 같을 때 힘이 작용한 면적이 클수록 압력이 커진다. 압력이 힘의 크기가 같아요. 접촉하는 면적을 말하는 거죠. 얘가 크면 압력이 커질까? 작아지죠. 반비례 관계니까. 그렇지. x는 반비례 관계야. 여기는 반비례. 그다음 여기는 비례니까. 여기는 비례. 얘가 일정하대. 비례. 자, 그 다음에 호흡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체 압력은 기체 압력 입자들이 일정한 면적의 기체 압력은 기체 입자들이 일정한 면적의 용기벽에 적용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체는 막 얘가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야. 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의 압력을 이런 식으로 추산해서 세팅할 수 있을까? 기체는 또 질량을 재기도 어렵겠잖아. 너무 퍼져 있는 상태들이고 걔네들을 하나하나씩 일일이 카운팅하기도 개수를 세기도 힘들 거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기로 한 거야. 그냥 일정 공간에 밀폐를 시켜놓으면 밀폐시켜서 이 공간 안에 닫아져 있다. 그 공간 안에 기체들이 돌아다니고 있을 거고 자연스럽게 그 돌아다니고 있을 때 그 아이가 용기 벽면에 충돌해서 다시 돌아오고 벽면에 충돌해서 다시 돌아오고 충돌하는 횟수만큼이 그 기체의 압력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그러면 생각해볼까 시윤아? 특정의 어떤 이런 공급풍선이 있어. 오케이? 그 공급풍선을 내가 불었어. 그럼 제가 불리지. 이렇게 커지지. 그러면 공급풍선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런 거야? 공기 기체가 있어서. 그치. 근데 기체가 요만큼 있었는데 내가 후 불어서 어떻게 됐어? 기체를 더 넘어졌지. 그러니 기체가 10개 있을 때는 내가 후 불어서 100개가 더 들어가니까 그 100개들끼리가 더 많이, 더 자주 충돌할 거 아니야. 10개 있었던 놈하고 100개 있었던 놈을 만나면서 지들끼리 더 충돌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고무라고 하는 재질 자체가 텐성에 있어서 힘을 받았을 때 그 힘에 의해서 늘어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 그 기체들이 개수가 많아져서 기체 압력이 크고 그 기체 압력에 의한 효과로 얘를 밀어내서 커지게 된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기체 분자수가 많아지면 기체 압력도 커진 거다라고 볼 수 있다. 오케이. 또는 제한된 조건이 있어. 어떤 제한된 조건이냐면 기체의 입자수가 더 늘어나지 않고 기체 입자수가 내가 임의로 불어서 더 넣어준 건 아니야. 그래서 제한된 공간 안에 정해진 기체 입자수를 갖고 있어. 근데 내가 일부러 이 공간을 외부에 힘을 가해서 쭉 펴줬어. 그럼 이 안에 내부 압력이 어떻게 될까? 열기가 있는데 그 열기를 야, 안 되겠어. 너네 공간 좀 작게 있어. 하고서 막 외부에 힘을 가해가지고 쭉쭉쭉쭉 공간을 쭉 폈어. 그럼 그 내부의 기체 압력은 작아요? 부피가 적어지니까 작아졌을까? 작아. 기체가 움직이는 정도도 똑같아. 그죠? 기체는 막 움직이고 싶어 해. 근데 외부에서 기체가 열을 받으면 움직이는 정도가 커질 거야. 우리 우리가 흥분한 것처럼 분자 열 에너지를 흡수받으면 기체도 막 분자 운동 에너지가 커지거든. 근데 외부에서 열 에너지를 더 공급해준 상태는 아니고 걔네들이 움직이는 속도는 똑같은데, 그지? 10개가 있었고 외부에서 그 기체의 분자 에너지를 더 넣어준 건 아니야. 딱 10개만 있었어. 10개가 움직이는 정도는 똑같아. 근데 내가 외력을 가해서 얘를 더 좁은 공간이 되도록 좁혀놨어. 걔네들 움직이는 정도가 똑같은데 공간이 좁으니까 벽면에 더 자주 충돌해, 덜 충돌해? 움직이는 정도 똑같아. 그렇지. 더 자주 충돌해. 더 자주 충돌하니까 압력이 커진 거야. 아까보다 훨씬 더 커진 거야. 오케이? 왜? 충돌하는 정도 똑같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지금은 그런 상태지만 아까와 다르게 그러면 얘가 열분자가 있었어. 그지? 근데 공간을 얘가 좁혀준 건 아니야. 근데 외부에서 온도를 높여줬어. 따끈따끈 뜨겁게. 그러면 그 열 에너지가 이 분자한테 가겠어 안 가겠어? 안 가요? 갈까요? 자, 열 에너지를 높여줬어요. 예를 들어서 고무풍선을 예를 들어서 탁구공 같은 거를 뜨거운 물이 있는 거에다가 뿅 던져줬어. 그 탁구공은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커져요. 왜 커져요? 탁구공 안에 들어있는 공기가 있는데 주변에 있는 뜨거운 물에 의해서 걔가 열 에너지를 흡수를 한 거야. 그러니까 분자물이 빨라져. 그래서 더 자주 출발해. 탁구공을 살짝 밀어내. 그래서 살짝 커지는 거야. 그렇게. 돼요?
오케이? 저 기체 압력이라는 건 고정된 값이 아니고 기체 압력은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냐면 자 기체 압력 어렵게 느낄 수 있겠지만 기체 압력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기체의 충돌 횟수야. 벽면에 충돌한 충돌 횟수. 기체 분자들이 움직이면서 벽면에 충돌하는 기체의 충돌 횟수더라. 돼요? 그리고 그 충돌하는 횟수가 뭐에 의해서? 외부의 온도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고, 그죠?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들이 열을 받아서 분자운동이 생겨날 거 아니야. 나 되게 막 움직일 거야. 열받아서 더 많이 움직일 거야. 막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온도를 받게 되니까 분자운동이 증가해서 기체의 충돌하는 횟수가 올라가고, 그죠? 오케이. 그리고 일부 배가 이 온도를 제외하고, 온도를 높여준 걸 제외하고 공간을 외부에서 더 좁혀줬어. 오케이? 공간을 외부에서 더 좁혀줬어. 그럼 공간이 작아짐에 의해서. 근다고 해서 막 운동하는 횟수가 더 늘어난 건 아닐 거 아니야. 공간이 좁아지니까 벽면에 더 자주 충돌하겠지. 그지? 그래서 압력이 증가하면, 그지? 그 기체가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외부 압력이 증가하면 그 기체가 담겨져 있는 공간이 줄고, 그죠? 공간이 주니까 벽면에 충돌하는 충돌의 수가 많아지고, 그죠? 벽면에 충돌하는 충돌의 수가 많아지고. 오케이? 충돌의 수가 많아지니까 기체의 외부 압력이 어떤가? 높은 거야. 충돌의 수가 많을수록 기체는 압력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 그래서 기체 입자들이 일정한 면적의 용기벽에 작용하는 힘이 기체 압력이 맞고요. 기체 압력은 아래쪽 방향으로만 작용할까요? 위쪽 방향으로만 작용할까요? 좌우만 작용할까요? 사방팔방 작용할까요? 그렇죠. 정답. 사방팔방. 왜 기체가 뭐 방향을 어떻게 결정해? 그죠? 얘는 사방팔방입니다.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한 방향이 아니라는 건 X. 기체 입자가 용기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기체 압력이 커지죠. 용기벽에 충돌하는 충돌 횟수가 많을수록 기체 압력은 커진 거다. 그쵸? 그래서 X입니다. 자, 2번 갈게요. 가가 있고 나가 있어요. 가가 있고 나가 있어요. 둘의 차이가 뭐예요? 1번 그림하고 2번 그림 차이. 1번 그림과 2번 그림 차이. 1번 그림은 물이 있고 없고, 그죠? 표면적, 단면적으로 똑같잖아. 2번 그림은 물은 둘 다 있는데, 그치? 스펀지 누르는 접촉 면적이 좁냐, 넓냐, 그죠? 그러면 가나, 1번의 가나 중에 압력은 누가 크고, 나가 크고, 2번의 가나 중에 압력은 누가 크고, 나가 크고, 둘 다 나가 크네요. 그죠? 둘 다 나가. 그래서 나가 크더라. 3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안 어렵죠? 네. 더워요? 말해요. 괜찮아요? 네네. 왜냐면 냉방병 걸릴 친구들이 좀 있어서 선생님이 좀 딱딱딱딱딱 하는 편이거든요. 더운 말에 틀어주면 되니까. 자, 3번에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현상에서 압력을 작게 이용하는 경우란, 자, 크게 이용하는. 자, 첫 번째. 표면적이 열대요. 스키는 바닥 면적이 열대요. 스키. 압력을 작게 사용하는 걸까요? 압력을 크게 사용하는 걸까요? 작게. 맞아요. 모세한 초코칩 뾰족하게 만들어서 압력을 크게. 자, 두 번째는 신발에 착용하는 아이스 나와요? 등산할 때 겨울에 좀 약간 그 축구화 스파이크처럼 그거보다 더 세게 나와 있는 거거든. 그래야 미끄러지니까 얼음을 확 찍어서 그죠? 확 찍고 가야 되겠지. 압력을 크게 하는 거. 오케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시우나.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 건데, 자, 지금 거의 한 4번하고 5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좀 쉬어. 쉬었다가 쭉 해보자.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중에? 괜찮아? 그러면 숙제로 내줄 걸 지금 너가 먼저 해봐야겠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여기 탑티어가 문제의 양이 좀 있긴 있거든? 근데 숙제를 제가 조금 오늘 내줄 거라, 여기 50원 쪽에 1번부터 50원 쪽에 5번? 50원 쪽에 있는 5문제 한번 하고 있어 볼래?